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당한 진짜 북한 이야기 황진이의 최선곡입니다. 오늘도 뭐 어김없이 황당한 북한 이야기 시작하겠는데요. 많이 궁금하시죠? 북한이 저 모양인데 저는 인터넷 댓글이라든지 여러분들을 만나는 과정에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야, 저기 북한이 어떻게 안 망해? 저거 언젠가는 망할 거야. 그렇죠. 그러는데 맞아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현실과는 북한의 현실이 너무 다릅니다. 예, 그게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그 궁금증을 풀어보겠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북한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 계급 사회, 북한의 계급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맞아요. 이게 평등 사회인데 맞아요. 계급이 있다. 이것부터가 완전히 그 그렇죠. 아이러니한데 맞아요. 이게 참 그런데 진옥 씨는 어떤 계급이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어떤 그렇죠. 계급인지. 우리는 몰랐죠. 왜냐면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다 같은 줄 알았지. 우리는 진짜 만인이 평등하다. 우리 평등 사회인 줄 알았지. 그렇게 알고 우리는 살았죠. 모두 다 진용제 뭐 진용제 이랬잖아. 세상에 맞아요. 부러움 없어라 이렇게 생각을 지금도 하죠. 지금도 부르는 어르신들이 많아. 그렇죠. 그거. 근데 저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맞아. 다 다 평등하고 몰랐어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무슨 조직이 군대 같은 조직인 것 같기도 하고 딱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북한의 그 계급 이런 걸 딱딱 내려보고 우리가 밑에서 이렇게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여기 군대들 갖다 바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그 군기가 확 그치, 인민들도 그치. 군기가 딱 바짝 맞아, 들어있잖아요. 맞아. 그게 딱 어떻게 보면 군대 같은 조직 자, 그런 그럼 느낌을 받아요. 군대 같은 본인의 경험, 조직은 조직인데, 자, 일단 우리가 북한에서 이제 딱 듣다 보면 그 핵심 군중이 있어 일단. 들었지? 네. 핵심 군중. 그다음에 뭘 들었어요? 일반 군중 일반 군중 있어. 자, 그리고 복잡 군중, 복잡 군중. 그다음 성국 씨 같은 사람. 교양 군중, 맞아. 교양계죠. 감시 군중. 교양계죠. 그건 핵심 군중. 아니, 그리고 적대 군중. 적대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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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그리고 예. 그냥 그러니까 요런 이게 정도로 계층이나 계급별로 나오자면 너무 굉장히 많아요. 세분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맞아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좀 알게 됐었냐면요. 이게 북한에서 이거를 다 우리가 모르는 걸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뭐 컴퓨터나 이런 것들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건 다 써가지고 신고해가지고 적고 이러잖아요. 근데 한 번은 그 안전부 공민등록과라는 데서 저희 아버지랑 아니까 술을 이렇게 드시고 있는데 우리 집안에 그 좀 서류들이 좀 안 좋게 지금 저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좀 뭘 나한테 조금 고이면은 내가 이걸 보여드리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들고 왔었어요. 봤더니 이 집 몇 날 몇 시에 여기서 싸움이 일어났었고 그래갖고 집에서 큰 소리가 났었고 어느 날 풍작풍작거리면서 저기서 무슨 고기를 굽고 있었고 이런 것까지 거기에 다 들어가 말도 안 있는 되는 거예요. 거를 거기. 갖다가. 그래가지고 그럼 이걸 누가 가가지고 공민등록과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 했더니 인민반장이 얘기를 한대요. 거기에 그렇죠. 핵심 군중. 인민반장 그래서 그거 이제 나중에 쌓이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신분 계층에서 이제 떨어지거나 아니면 조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가족이 나타나면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계층이 많아요. 계층 많은데 내가 볼 때 크게 그 머리 계층, 혈통 계층이 백두혈통 계층, 그렇죠. 그러니까 백두, 김일성, 김정일 뭐 이런 친척이 아니라 이걸 받들고 있는 이 계층까지 한 계층으로 크게 하나가 돼 있고, 그리고 이걸 가운데서 받들어주는 계층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제일 밑에 진옥 씨도 그 계층에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고. 나무나 해다 한여미 씨도 그 계층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크게 세 계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피라미드처럼 다단계처럼 피라미드 알죠? 이렇게 돼 형식으로 있는데, 그렇게 돼 맞아요.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층을 제일 꼭대기에 있는 계층을 위해서 가운데에 있는 계층이 제일 밑에 있는 계층을 통제해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가운데에 있는 계층은 이 맨 위에 있는 계층의 그 의도에 당의 용도 따라 서로 물고 뜯고 신고하고 막 시비하고 이렇게 되게 만들어 버리고 이 관리를 또 이 밑에서 해가지고 신고해서 일러 바치면 잡아매치고 이런 걸 맞아요.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CCTV가 각곳에 있어가지고 사건 사고는 나게 되면 그것이 막 법적 효력을 내 가지고 TV에 막 나오잖아요. 근데 북한에 CCTV가 있는 구역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바닥에서 어느 만약에 양강도 대형당근 몇 협동농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그걸 벌써 주황당에서 아는 게 그게 이유가 뭐냐면 온 나라가 이제 CCTV야? 예, 온 나라가 걸어다니는 CCTV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주황당에서 도당, 시당, 군당, 리당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 첩보원들이 뿌리를 뿌리고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김정은이는 꼭대기에 이렇게 앉아서 자고도 백두산 밑에서 뭐가 일어났고 이걸 다 체계적 그 뿌리가 쫙 뻗어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내려가는데 그게 이제 계층들이 있는데 마지막 계층까지 그 한 뿌리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북한은 CCTV가 없어도 인간 CCTV가 디디고 쌓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나라에 대해서 야 배급도 안 주는데 맨날 내라 이딱 망해라 이렇게 말하되면 제 토대가 좋으면 그게 그냥 청당 미션대 가서 선화동무 그런 걸지 말 마. 하지 마. 잘못했습니다. 이렇지만 내가 토대가 나쁘면 네. 내가 이제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말 없는 한마디를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도 CCTV가 없어도 이게 다 듣고 보고 하는 지도 체계가 북한의 CCTV예요. 그렇게 막 감시를 엄청 그 우리 같은 기본 그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노동자 농민은 일반 제일 국민, 조심해야 될 게 인민반장들이에요. 오, 정말 우리 맞아, 인민반장은 정말 있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왜 조쌍 갓난 새끼 눈가루 팍 파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욕했어요. 진짜. 이민반장한테. 인민반장은 그 정도로 진짜 악발이거든. 그 맞아요. 나라에서는 이거를 이런 사람을 일을 잘한다고 그러겠죠. 당이 근데- 믿는 일꾼. 근데 인민반원들한테는 그렇게 내라는 것도 정말 못 사는 집은 봐줄 만도 하고 이런데 그게 또 안 되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갔다가 바쳤어요 그 집을. 잠시만 말 끊어서 죄송한데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인민반에서 본인이 사는 동네에서 동책임자가 한마디로 동장인지 뭔지 와서 자꾸 뭘 내라 그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상황 나라에서,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몇 번 정도 그렇죠. 내라 그래요. 그거. 한 달에 그거는 모르겠어. 무슨 돈 이틀이 내를 멀다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2, 3일이 멀다 하게. 그렇죠. 그리고 뭐 아무튼 내라는 게 그래놓고 그렇게 많아요. 세금이 없는 나라. 맞아요. 세금은 없어. 근데 내라는 건 많아. 돈을 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내라 그러고 봐줄 만한데 절대 안 봐주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 밀수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눈 감아달라고. 그렇죠, 맞아요.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밤에 없어졌다가 새벽에 오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딱 옆집에 또 사니까 인민반장한테 되게 많이 고였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에 딱 그 감시가 딱 붙으니까 바로 딱 배신을 하더라고. 그치. 그 여자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결국은 막 수배까지 내리면서 결국은 찾지는 못했어요 아버지를. 그냥 돌아가셨는데 크게 좀 했어 밀수를. 근데 우리 지금 4명도 포함이 돼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만약에 행방불명 됐잖아요. 네네. 행방불명하게 되면 그 반장에 의해서 담당 보안원한테 벌써 딱 직보가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북한에 살 때 옆집 애가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가서 거기 가서 애기 낳고 돈을 좀 보내줬어요. 근데 진짜 이 집에 돈을 보내주는 건 진짜 비밀이었거든요. 근데 인민반장은 이틀이 멀다 하게 아침마다 그 집 가서 인민반은 걸 퍼치해주고 돈 받고 하다 나니까 그 집에서 오늘에는 아침에는 강해밥 먹고 점심엔 보리밥 먹고 다 이걸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다 나니까 그걸 일일이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딱 났는데 야 저 집하고 중국 관계라 남조선 같단다. 이 소문이 벌써 쫙 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저희 집에 지금 그 담당 보위원이 딱 오더니 이제부터 저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은 평범한 집이었어요. 그냥 일반 계급이었어요. 근데 이 집에서 벌써 애가 행방불명이 되니까 벌써 얘네는 감시 계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저한테 맨날 기다가 벽에다 기를 쫙 붙여가지고 전화하는가 저거 맨날 들으라고. 그러니까 저를 벌써 좁대겠죠. 예, 저를 CCTV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핵심 계층으로 예, 고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탈북자고 행방불명이 있으면 이렇게 일반 계급도 갑자기 감시 계급으로 맞아요. 적대계층으로 맞아요. 적대 계급으로 맞아요. 바뀌더라고요. 그러고 꼭 이렇게 당원으로 쓰거나 무슨 당 책임자로 쓰거나 하면은 다 핵심 계층이나 기본 계층이나 이런 데서 뽑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탈북자 가족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다들 감시군중으로 떨어지고 다들 줄줄이 이러다 보니까 쓸 당간부가 없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결되면 뿌리가 다 있고 제가 탈북 전에 그 농촌에 장사를 많이 다녔는데 그게 당비서가 백두산 뿌리였어요. 10호 가족이래요. 그 10호 가족인데 그때가 김일성 생일인가 됐는데 지함 선물을 탔어요. 그러니까 그 농장이 빤하잖아요. 동네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어우 저 집은 백두산 뿌리니까 지함 선물 탔다 하니까 농장원들은 박스 선물. 야, 지함. 야
야 우리는 옥수수 뿌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불평을 부리더라고요. 진짜 옥수수 옥수수 맞아. 뿌리는 진짜. 네, 제가 봤을 때 그 교양군중이라고 하면은 교양군중은 이제 감옥 갔다 오거나 맞아. 뭔가 이런 교양. 조금 이렇게 다시 돌아오거나 해가 맞아. 교양을 해서 그 설명이 필요해. 교양을 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교양 살릴 수 개조해서 써야 될 사람. 써야 될 사람이고 뭐 여해군중 뭐 이런 것도 있고 감시군중도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아무래도 그 예전에 포로로 왔던 분들이나 아니 격족대 계층이 있는데 그게 그거는 예. 한국에 친척이 있다거나 맞아요. 뭐 남조선으로 옛날에 월남했다거나 맞아요. 세상에 옛날 사람들이 사회주의 자본주의 김일성이 뭐 알아? 그렇죠. 학교 가니까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하다 그렇죠. 갔는데 그게 그 계층이 돼가지고 네. 거기서 탄압받는 거지. 그냥 외국에 족대 계층. 가족이 있으면은 또 그게 감시 쪽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에 친척들도 있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신분이 안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몰랐었는데 분리 계급이야 너네는. 분리 대상이야. 저희 사촌 동생이 저희보다 나중에 탈북을 해서 왔는데 그 친구가 머리가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막 일고중 다니면서 맨날 분단위원장하고 항상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얘는 완전 학교에서 김일성 종합대학교 출천 1순위였어요. 그랬는데 얘가 이제는 난 김대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나왔는데 자기보다 아래 못하던 애가 가는데 자기는 출신 때문에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받아갖고 탈북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걔는. 진짜 우리 같은 노동자 농민은 정말 살기가 힘들고 괜히 진짜 뭐 백두혈통, 백두산뿌리, 무슨 뿌리 이런 뿌리들은 뭐를 안 해도 척척척 앞길이 다 열려 있잖아. 뭐를 안 해도 앞길이 다 열려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노동자의 자식이면은 정말 그 백두혈통 그 사람들을 100배, 1000배 노력해야지 조금이라도 문턱이라도 가고 아니면 그냥 노동자 농민이 되잖아. 근데 이제는 노동자 농민이 아니고 노동자 계급하고 농민 계급하고 차이가 엄청나거든. 노동자가 더 높죠. 어? 노동자가 더 높잖아요. 하늘 땅. 그러니까요. 농민 계급은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요. 이 계급에서. 농장에서 못 벗어나. 진짜 조선 시대 그 한강 계급. 노예 계급에서 한강기급이야. 농민이었어? 맞아요. 농민이었어? 나요? 아니요, 노동자. 아, 아버지가. 노동자. 노동자였구나. 농민처럼 생겼어요. 농민 계급 옥수수 무조건, 뿌린 줄 알았네. 아저씨의 뿌리. 무조건 도망가야 돼. 근데 노동자 계급은 북한이 사실은 좌파 중에 좌파고 진보 중에 진보고 우리는 누구나 다 진보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죠. 잘못된 표현이 북한에서 현실화되고 있지 그 교육은 받았거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방직의 여공들아 분노해라 뭐 이런 말을 안 들어봤나? 분노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맞죠. 천대배를 기억이 안 나요. 복수해라. 방직의 여공들. 아, 방직. 방직의 여공들의 방직 공장. 인권을 뭐 해줘야 된다. 뭐 영화도 있고. 네. 이게 뭐냐면 그 막 그게 노동 김일성 때는 잘 되어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불쌍하고 감성 이런 데 불을 지르는 거야 그게. 그런 거만 자꾸 감성에 보여줘가지고 분노해서 우리의 세상을 만들자 이게 교육이요 북한이. 우리 식대로. 그래서 막 하면서 노동자를 끌어내고 농민을 맞아. 끌어내고 그래갖고 너네가 우리의 주인이다. 근데 너야. 지주자본가 맨날 탄압하라고. 근데 너야 알고 보면. 그 얘기만. 아니 근데 여기 정말 또 웃기는 그러네. 게 하나 알고 있는 보니까 게 노예네. 북한에는 그거예요. 노예. 이게 우리가 부부가 살면서 이혼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혼을 당연하면 우리 자식들은 부모들이 이혼했다 해서 우리 자식들의 앞날에 제동이 걸리는 게 없어요. 우리 그렇죠. 대한민국은.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중학교 때 저희가 이제 일고등학교다 보니까 억가를 많이 뽑으러 왔어요. 저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명단에 들어갔는데 저희 학급에 성희라는 애랑 저랑 같이 2년에 한 번씩 신체 검사를 해요. 근데 얘네가 초등학교 때 둘이 같이 선발이 돼서 2년에 한 번씩 옷가지 더원들이 와서 검열해요. 키가 몇 센치 자랐고 머리가 뭐 얼굴 그렇게 했는데 중학교 4학년에 딱 올라갔는데 얘 아버지 엄마가 이혼을 한 거예요. 근데 얘네는 정말 평범한 집이었어요. 토대도 걸리지 않고 토대가 안 걸리지도 않아요. 그냥 일반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계급이었는데 아버지 엄마가 법적으로 이혼을 딱 하다 보니까 얘가 억가에서 탈락을 한 거예요. 그 명단에서. 그러니까 걔는 그제부터 문제 계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살면서 이혼을 했다 이 자체도 이 가정적으로 자식들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는 당과 수령을 보유하는 주황당 옷가에 못 간다. 이렇게 딱지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키도 크고 이쁜 애인데 부모가 이혼해서 옷가에 못 갔어요. 그 다음부터 계급이 바뀌더라고요. 이혼을 해도. 그러니까 그게 또 다르더라고요. 부모가 이혼을 해도. 아니 그 이혼을 하는 게
이혼을 하면 노동단련대 6개월을 가야 되거든. 예. 이혼하면 그럼 예. 불법이야. 모르는구나. 난 알아요. 이혼한 아, 우리 진짜 나무하러만 이혼한 다녀가지고 모르는구나. 이혼하면 노동단련대 6개월을 가야 돼. 근데 내 주인 이혼한 사람이었고 대부분 다 참고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맞아. 아니, 아니, 북한에서 그런 얘기가 대부분 다 참고 살아라 해서 다 참고 살던데.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정말 시골이로구나. 네가 살았던 데는 시골이야. 시골에서 근데- 태어나서 아, 잘못했습니다. 잘 말하고 있잖아. 네. 근데 이혼을 하는 게 내가 너무 웃긴 게 이혼을 하는데 이혼 다 끝나고 마지막에 손 잡고 언제나 들었어요, 그거는. 말 없이 해서 사랑하시라 노래를 둘이 같이 3절까지 불러 부르게 한다. 틀리지 않고 불러야 이혼이 되고 그 다음에 같이 노동단련대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양에서 추방될 때 추방자가 어떻게 되나 했더니 리용군에 가면 추방된 다음 농장원이 돼 농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급이 바뀌었어. 그래서 처음에 그 사인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가면서 나는 인생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한 게 아니라 아니 내가 똑똑한 것 같아. 가면서 같이 깨알 자랑. 같이 호송하는 사람들의 감성에 불을 질렀어. 배려해주면서 어린 조카애를 데리고 가면서 개를 보살피면서 이 사람들 보기엔 그 외지에서 내가 어린 조카를 데리고 살아가는 그치, 게 너무 그치. 기가 막힌 거야. 그치. 근데 이 사람들은 나를 너무 잘 알고 옛날에 나를 본 사람들이에요. 컴퓨터하고 팔고 북한에서는 그 아주 큰 기술이니까 이런 애가 농민이 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 내려가는 동안에 울기까지 했다니까. 그러니까 내려가자마자 그 리용군에서 인민위원회에서 날 받은 사람이 농민 뭐 몇 작업반으로 이렇게 보내게. 보내려고 사인하려고 하는데 그거 딱 잡더니 이 사람을 농민으로 두면 리용군에서 큰 손해를 봅니다. 이 사람을 두면 정말 좋은 일이 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말을 너무 잘해줘.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동이죠. 말을 평양에서 그 온 사람이 사람이다. 진짜 대단하다. 그런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솔직히 말한 거지. 아, 안 돼. 대단해. 안 돼. 난 정말 고맙게 생각해. 얼마나 네. 연기를 잘했으면 아니 얼마나 호소력 있게. 아니, 자, 근데- 우리 꼭 참고 들어봅시다. 근데 근데 북한에서는 네. 그때 당시 막 컴퓨터 조립해서 팔고 포토샵 해주고 이게 정말 그때는 대단했어요. 그렇죠. 그렇지. 대단했어요. 그리고 컴퓨터 사진도 없을 때 컴퓨터 사진 먼저 시작해가지고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꼭 자꾸 막 그러니까 딱 걷다가 날 이렇게 보더니 그런 말 처음 듣던 거야 지금. 아니 범죄자 죄인 같은 거 왔는데 걔를 두둔하니까 이렇게 보더니 나를 탁 본 거야. 근데 내가 그때 추방되는 주제에 넥타이에 양복을 입고 갔댔어. 헛가다. 아니 근데 네. 그게 몸에 배가지고 그걸 입고 갔는데 날 보더니 너는 창문을 가고 내다보다가 일주일 후에 네가 뭘 하고 싶은지 알아가지고 오라고. 그분이 운인이었네. 너무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 그래서 그분이 해가지고 이렇게 웹툰을 그릴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딱 와서 내가 여기에서 내가 와 보니까 필름 사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에서 내가 혁신을 좀 컴퓨터 바람을 잃고 했다고 장군님의 그 컴퓨터 현대화 방침을 관철해 보겠다고 날 편의관리소 보내달라고. 그래서 갑자기 노동자 계급이 된 거야. 하마터면 농민 계급이 될 뻔했어요. 근데 이게 계급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 뒷이야기가 있어. 좀 부끄럽고 감사하긴 하지만 그 나를 농민에서 노동자로 해준 사람의 딸과 연애를 한 거예요. 이야. 야심가구만. 그분이 혹시 성국 씨 마음에 들어 했을지. 아니,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남자니까 당연히 뭐 그게 사람 아니라 좋아하면 연애해야죠. 그 나의 경험으로 북한을 이해할 수 있다면 진짜 방송 최초로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나는 살아야 돼. 네. 가족도 딱 교화소가 있고 구원해야 돼. 그래서 불안하다. 이용했나 봐.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이용하려고 했대. 처음에는 그래서 여자분한테 접근한 거죠. 처음에는 제비. 아니 말 듣어. 우리 창원에 듣자고요. 오빠. 처음에 거울 그래서 네. 거울을 딱 보니까
아니 그 시골에 가니까 내가 그렇게 잘생겼더라고. 잘생겼어. 하얗고 잘생겼어요. 다 색감한데 나 혼자 하얘. 찹쌀떡 백설기 같아요. 아주. 네. 아 그래서 야 씨, 얼굴 팔아야 되겠구나. 와 솔직히 말하면 도대체 어느 지역에 갔었어요? 리원. 알았어. 리원? 북에서 들어 못 본 곳이. 아주 아름다운 것. 네. 이 안에보다 조금 더 고란. 진짜 바다 옆에. 완전 고라니가.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시작됐어요. 그 이야기 하자면 굉장히 길어. 앞으로 웹툰으로 펼칠 거야 내가. 그 진짜 재미나요. 네. 그래서 했는데 내가 말하자는 건 리원군 인민위원회 그리고 당위원회 어쨌든 얼마나 치사한지 나는 북한의 계급사회에 그때 더 한멸을 느꼈어. 추방자 가족의 그런 적대 계층의 계급과 나를 이렇게 사인해 줄 정도면 상당한 직급이거든. 그쵸. 나를 농민에서 노동자를 해주는 직급. 근데 직급을 말 안 할게. 굉장히 높은 계급인데 그 계급을 합친다고 하니까 이 자리를 내놓으라는 거야. 나를 받아들이겠으면 이 자리를 내놔야 된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였구나. 추방- 노동자는 추방당했으니. 추방 가족하고 맞아. 그러니까 그 이렇게 분리 계층, 이거 적대 계층과 이 충성 계층, 핵심 계층하고 합쳐야 되니까 네 그 자리를 내놔라. 어.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와서 말은 못하고 고민하고 야 그래서 진짜 솔직히 말하면 피 눈물을 삼키면서 왜냐하면 그 집에 내가 친한 여자 외에 그 밑에 그 동생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깨가 다 날개가 다 부러지는 거야. 그렇죠. 나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럴 수 있어. 그냥 다 끝난 거야. 피눈물을 삼키면서 돌아섰어요. 그냥 농민 계급으로 된 거예요. 아니 노동자 그대로 있는데 아, 그 본인이. 살 수는 없어. 살 수는 없. 결혼할 수 없는 거야. 결혼만 하면 아 그래서 그 여자분하고 아쉽게 헤어졌다는 얘기구나. 헤어졌어. 근데 북한에는 계급이 그렇게 중요해. 계급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우리가 항상 어릴 때면 왜 그렇게 문건을 자꾸 줘요? 아버지, 엄마, 이름, 당별, 직장직이 이걸 할 때 맞아요. 그 어린 7살, 8살짜리 애들이 선생님이 그걸 16절지 지금 여기 스포 영치 딱 주게 되면 거기다가 당별 하면 거기다가 노동당 하면 아이들이 벌써 이 어깨가 자부심이- 쫙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엄마가 입당을 못했어요. 토대가 비당. 걸리거나 입당 못한 애들은 그 자리가 빌 때는 종이를 이렇게 감추고 선생님한테 바쳐요. 맞아요. 근데 저희들처럼 막 아버지 엄마가 노동당인 거면 다 보라고 막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계급 의식을 여주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학급에는 아버지 엄마가 당원이 아닌데 애는 정말 똑똑한데 맨날 선생님이 그 문건을 내라 할 때마다 애가 옆에 애가 볼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날에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 거기다가 당별 하는 데다가 못 당했어요. 못 당, 입당 못했다. 왜냐면 그 란에 쭉 비게 되면 아 저 집 아버지 엄마는 당원이 아니구나 이런데 거기다가 뭘 써야 두 되니까. 글자라도 쓰면 사람들이 먼지서 보고 쟤네 아버지 엄마 당원이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못 당 한 거예요. 그랬다고 선생님이 왜 이런 걸 쓰냐고 그러니까 그걸 공개해가지고 얘가 끝내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릴 때부터 계급에 대해서 너무 주의 깊게 이해가 되는 게 네. 제가 아는 친구 애가 아버지가 당원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있을 때마다. 그래서 맞아. 집에 와서 계속 울었어요. 맞아요. 왜 아버지 맞아. 당원이 안 돼가지고 너무 창피하다 해갖고 그 아버지가 돈을 들여가지고 당원이 입당해서.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끝내는 제가 오기 안 전까지 돼. 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뭐 때. 맞아. 네. 우리 나도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창피했어요. 엄청 창피했거든. 아버지가 비당원인데 우리 아버지는 군대 자체를 군대 안 갔다 오신 군대를 분들이 왜 안 가냐면 소년 시절에 소년 교화소만 2번 갔었어요. 야. 그러니까 한 번은 그 우리 할아버지가 러시아 갔다 오면서 그 라디오 이런 거를 갖고 왔는데 그거를 원래 그 분주소 같은 데 가지고 고정시켜야지. 그걸 고정시켜. 하고 왔는데 그거 어떻게 잘못됐나? 아니 이거 뜯어요. 또. 응. 다 뜯어. 아버지가 뜯었는데 그게 이제 들킨 나만 라디오를 방송 때. 들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신나서 난 남조선 방송 들었다 친구들한테 말했는데 어떻게 소문 나가지고 아버지가 소년 교화소에 갔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주먹이 또 엄청 셌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큰 싸움 하다가 아버지가 또 소년 교화소 갔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군대를 못 나갔는데 북한에서는 군대 남자라면 군대 나가서 당원이 돼서 오고 이게 체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간부 체계를 밟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군대를 못 나간 거예요. 아버지는 군대를 너무 나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사회에 불만을 북한 사회에 불만을 엄청
진짜 우리는 처음부터 글 배울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 스님 고맙습니다 배우잖아요 처음에. 위대한 수령 우리 아버지 이름 땡땡땡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배워서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진짜 맞아, 그랬어요. 맞아, 그랬지. 그래서 왜 그랬냐고 너무 창피하 너무 막 누가 들을까봐 막 그랬는데 아버지가 김일성이 밥 먹여주니 내가 너네를 벌어먹여준다. 내가 네 아버지다. 뭐.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래 아버지가 도시건설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에 아예 안 나갔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불만이 있어가지고.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배급을 15번에서 20번밖에 탄 기억이 없어. 평생. 그러니까 배급 안 나가니까. 그리고 아버지 대신 거기에 돈을 그 작업반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주거든요. 네,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되면서 사회에 불만도 품고 당원도 못 되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학교 나오고 우리 아버지한테 맨날 두들겨 맞던 사람이 반장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재수없어하는 거야. 저 새끼는 당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비당원이고 그 사람은 당원이고 이러니까 이게 자식들한테도 그게 좀 기가 죽더라고요. 그치. 맞아. 근데 북한에도 되게 좀 약간 이제 유민애처럼 약간 불신이나 이런 게 가진 애들이 있는 거야. 저희도 학교 때 그 중학교, 고등학교 5학년인가 4학년이면 사로천 가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동맹 가맹을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막 원고를 줘요. 막 읽으라고.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정치 조직에 가담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다른 학급이 그런 애가 있는데 얘가 정말 자유스러워요. 중국에 사사 여행자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중국의 자본주의 물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하게 되면 야 무슨 나라에서 배급 주니 나는 우리 중국 큰아버지 우리 마담에 다 도와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로청 심사에 들어가서 동무의 집은 어디고 동무의 아버지는 누군가 이러면 우리는 딱 말할 때 우리의 아버지인 김일성 원스님 우리의 집은 당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합격이 되는데 우리 집은 해산시고 우리 아버지는 뭐 이렇게 말한 거 진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우리 집은 해산시고 우리 아버지는 뭐 박철마이다 이렇게 말한 거였는데 이게 진짜 문제가 돼가지고 그 집 부모들이 도당에 다 불려갔어요. 그렇죠. 왜 자식 교양을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걔는 벌써 그 어린 나이에 걔는 벌써 말하자면 바닥 계급이라고 걔는 벌써 딱 이 문건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사로청 가맹 못해서 후보 사로청원으로 밀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은 어머니가 계속 저지를 하고 계속 듣지 말라고 3명 중에 돌아가면서 누가 밖에서 들을까봐 맞아. 망을 보고 애 3명이서 계속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술자리에 앉으면은 뭐 이렇게 하면서 불만을 많이 불만이고 쏟아내죠. 그리고 내가 뭘 알쯤에 94년도인데 김일성이 딱 죽기 직전에 우리 이게 그 남조선으로 가야 되는데 남동생이 2명 우리 언니랑 나랑 있으니까 그때 남자 2명이 먼저 가겠으니까 여자 3명 있다가 자기네 가고 오라고 했는데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이해가 돼. 정말 나는 우리 아버지는 평범하게 똑같이 배급을 타고 똑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기억하기에는 우리 아버지는 그냥 불법만 했어. 우리 아버지 그냥 남들 92년도부터인가 그거를 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맞아. 그래야지 내가 학교에 나가서도 친구들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없으니까 그때 그 말을 하는데 정말 이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아니었으면 좋겠다. 내 친아버지 아니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학창 시절에는 진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정말 같아요. 예민했을 왜냐면 텐데. 학교에 나가면은 정말 조직 생활 우리 당과 우리 수령을 위해서 맞아. 우리는 동상에 가서 꽃도 아침에 그래야 칭찬을 드리고 받으니까. 막 이런 학생들이 있다. 속보에 막 붙이고 그러고 와 나도 저런 모습 찍혔으면 좋겠다. 항상 이런 마음 갖고 집에 오면 엄마랑 아버지는 조용히 얘기하는 내용들이 다 보면은 야 장모님 여기서 욕만 좀 잘했으면 요거 더 좋을 텐데 막 우리 이런 아버지가 그리고 깨지지. 서상화도 엄마가 걸릴로 이렇게 맨날 닦고 하니까 와 진짜 우리는 진짜 저거 깨끗한 걸릴로 닦기도 정말 그렇게 조심스러운데 우리 집도 조금 당을 조금 더 충성스럽게 따르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김정일이 저 개새끼 김평일이 돼야 되는데 나는 그 말을 들었어. 근데 그때는 솔직히 김정일은 알아들었는데 김평일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치. 이게 라디오로 하는 거야 아버지는. 아버지가 김정일은 김정일 원수님을 우리가 계속 했으니까 아는데 장군님이라고 김평일이 누군지 몰랐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저 시장 개새끼 대단하다. 김정일이 저 개새끼 저 시장 개새끼 정치도 제대로 못한 김평일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랬었어. 94년도에 그랬었어. 그리고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김평일에 대해서. 김평일이가 원래는 진짜 그 뭐야 수령님을 더 닮았고 맞아. 그 외국에 맞아. 나가가지고 닮은 거로 해?
외국에 나가가지고 어느 나라의 대통령 한다고 그랬대. 맞아. 그런 소문이 돌았었어.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 영향 근데 그때 정말 그게 너무 싫었었어요. 저는. 유미 씨 얘기가 공감이 이해되는 돼. 게 뭐냐면 맞아. 나는 굉장히 빨갱이 같은 그거였어. 일단 우리 아버지부터가 우리 누나가 동네에서 굉장히 똑똑하다고 소문났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어릴 때부터. 왜냐면 애들이 그래. 밥 먹기 전에 전 먹자. 엄마가 전 먹이잖아. 전 먹자 하면 전 먹기 전에 둘러봐 초상화부터 찾아.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부터 찾고 거기다 애기가 인사해. 얼마나 세뇌 당했으면. 아버지가 너무 시켜서 먹자요 하고 인사. 그래가지고 뭐 먹기 전에는 고개 보고 인사부터 해. 너무 웃기다. 그러면 그때가 70년대예요. 74년, 70년대 초인데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쟤 기척에 똑똑하다고. 그치 똑똑하다고. 와, 쟤 충성심 높다고. 천재다고 막 이렇게. 맞아요. 천재라고. 맞아요. 그리고 선물 받으러 갈 때 꼭 이렇게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태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냥 고맙습니다. 이거 제대로 외우는 우리는 애들이 그거 안 똑똑하다고. 선물 받으면 그 1년에 한 번 16가지 음식이 그 사탕 과자가 들어가 있는 그 선물 종합 선물 16가지 1kg도 안 되는 거 받으면 그거 얼마나 내가 그때 너무 설레갖고 홍사탕이 그렇게 먹고 싶은 게 그게. 그리고 그 꼼. 그러면 나발 사탕. 몰래 하나 그 풀어갖고 하나 빼먹고 다 이렇게 요나 다시 맞아. 그냥 탁 집에 와. 그러면 아버지가 먹으려고 하면 먹기 전에 꼭 인사하고 먹으라고. 초성화 밑에다. 그래서 이 가게에서 아버지 김일성 원스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뭐가 그다음 보자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다 꼼 하나 없어. 너 충성심이 이거밖에 안 되네요. 그렇게 자라가지고 맞아. 부모들은 그래 인사도 안 하고 먹었냐. 그렇게 자라갖고 맨날 나는 진짜 그런 일만 했어. 공부하고 일하고 그냥 그러다가 그 20대 초반에도 만수대 동상에 가서 네. 눈 청소해. 나 진짜 그렇게 우리도 살았거든요. 기념탑 가서 청소해. 굴다가 매형이 김종일이 TV로 나오는데 이거 새끼 어떻게? 내가 해도 너보단 잘하겠다 이랬거든. 우리 아버지 똑같은 말 했어요. 근데 매형이 중국에 친척도 있고 초대가 가지고. 중국에 무술 배우러 다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몰라 나도. 그래서 그 군대에서 시범으로 계속 출연했거든. 챔피언이야 완전 군대에서는. 체격도 너무 좋고. 근데 그 옆에 친구들이 고발을 했어. 그 텔레 보고 그렇게 말했다고. 친구들이 의리가 없어서 고발한 게 아니라 가만 놔두다가 얘를 가만 놔두면 앞으로 내가 이제 불이익을 당하겠지. 그치. 너무 무서운 거야. 말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보이부에 고발을 한 거지. 그러니까 보이부에서 와서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어떤 걸 택해야 되냐면 이혼시키. 우리 가족 아니라고. 이혼시키면 되는 거 네가 아니에요? 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니었으면 이걸 너무 잔인하게 잔인하게 생각할 그렇죠. 수 있단 말이야. 여기 그쵸, 여기 그 분들은 사회는, 야 가족을 어떻게 저렇게 생각해? 그쵸. 근데 맞아. 그게 아니라 온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뭐 그럴 수 있지. 심지어 그 우리 아버지 아니야. 막 맞아, 이러거든. 맞아.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우리 가족 아니지. 그치. 어찌지? 매부니까. 그러니까 보이부에서 질문을 우리 누나한테 너 남편이야 아니면 이혼할래? 이혼해요. 이혼시켜. 결심해. 어. 이혼하겠습니다. 맞아. 우리 아들만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데리고 온 조카. 그러니까 얘는 너희 아들 뭐 안 보낼래. 근데 일반 사람이 보면은 죄를 한 가지라도 범하면 정치범시험소 가야 돼요 아버지 따라. 왜냐면 그 사람의 아들이니까 그 계급 그치, 그치. 그 계급에 그렇죠. 그 성분을 그 가지고 있기 피니까.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머리를 쓴 게 주민등록 거기에 가서 담배 2갑을 탁 고이면서 그 40대 여자가 와서 이거 애기 낳았다고 출생증 만들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어릴 때. 그러니까 뇌물 주니까 일단 뇌물 받았는데 40대 여자가 애기 낳았다는 게 북한에서 너무 창피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창피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부끄러워해. 그래서 그러니까 알았다고. 이름 뭐냐고. 최성구가 아니라 최정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조카를. 그래서 그때부터 얘는 나보고 형님이라 그러고 엄마 보고 누나라 그러고. 홍길동. 그리고 유미 씨는 오빠네도 가정이 되게 아프구나. 아픈 구석이 많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지. 맞아. 내가 뭐가 모자라. 아프지 않으면 안 와. 할머니 보고 엄마라 그러고.
진짜 드라마다. 마음에, 그렇게 살았어. 근데 유미 씨는 이제 아버지 돼서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시아버님이. 그러니까 시아버님. 예, 저는 왜냐면 우리 이게 좀 약간 좀 과거는 과거인데 저희 시집이 평양에서 추방돼 왔어요. 평양 사람이거든요. 정말 토대들이 예. 정말 아니, 그러니까 평양에 있을 때는 핵심 계급이었는데 네. 우리 시아버님이 2호 관리부 운전 기사를 하다가 부하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평양에서는 바람만 나면 무조건 추방했잖아요. 아, 그러다 부하.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부하권으로 지방으로 왔는데 맞아요. 우리 바람만 남편은 못 그냥 펴도 뭐 모르고 평양에서 살다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지방으로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린 나이니까 아버지에 대한 불만은 없었는데 일단 자기가 추방이 됐으니까 약간 그 불만이 많겠죠.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항상 보면 약간 저희 집은 핵심 계급에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군복을 입다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언제 한번 TV 나와서 장군님이 나오면 지루하게 나와도 그런갑다 하고 꾸뚝꾸뚝 절면서 끝까지 봤어요. 근데 시집에 딱 왔는데 그 12월 24일 이체도 앉아요. 그 김정숙 어머님 생일이라고 조국의 진달래야 이 노래 나니까 우리 시아버님이 사람들이 가득 앉았는데 이게 언제 썩어진 김정숙이 아직도 나오네 하더니 채널을 돌리는 거예요. 안 보겠다고. 그리고 중국 채널을 딱 되는 거예요. 가슴이 그냥 쿵 내려앉는 거예요. 진짜. 야, 어떻게 저렇게 막말하다가 우리 가족이 이게 다 어디로 가. 그러니까 그때 저 사람이 내 그래요. 시아버지가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그때 너무 무섭고 그 피는 또 못 속인다고 또 우리 아들이 또 말을 막 해요. 그래 막 이게 막 저희 집에 TV 켜놓고 친구들 애들하고 막 나왔는데 TV에 그 조선의 별이 딱 나오는데 영화 배우 김일성하고 김혁이 네. 다짐맹세하니까 우리 그치, 아들이 맞아. 짜가다기 같은 거 치고 다니는데 야! 내 이 새끼 허양땅 이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TV에서 나오는 김일성이 하고 김혁이를 내 이 새끼 허양땅 이긴다 이러는 거. 쉽게 이긴다. 아 이긴다. 허양땅 이긴다 이러니까 저는 부엌에서 밥하다가 부지깽이를 치고 들어와가지고 야 너 못 들은 거다. 너 말하면 안 되니까 그 철없는 말을 떼기 시작한 애가 TV를 보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내가 갑자기 막 계급으로 떠올까 완전 이렇게 되면 최하층 어린애가 계급이. 정치범이 그렇죠. 될까봐 그렇지. 그때 막 잠을 못 잤어요.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래가지고 진짜 무섭다. 거기 있던 그 조그만 애들 듣지도 못한 애들한테다가 야 너 오늘 우리 애들이 아무 말 다 했다. 니 말하지 말라. 한 달을 제가 속을 썩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갑자기 막 최하층 계급으로 내려갈 것 같아서 엄청 마음고생했어요. 네. 진짜 무서웠겠다, 진짜. 그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 열성자 못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맞아. 그거 보면 계급이야. 맞아. 맞아요. 같은 학급에서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되고 예, 이게 계급 사이고 또 그 이제 내가 본 중에 그 둘 다 그 자살을 했어요. 탄을 먹고. 아. 근데 그게 북한에서 자살이 그런 일이 많아요. 그 맞아요. 농민 이 여자는 농민이고 남자는 농민이고 여자는 노동자의 딸이에요. 근데 둘이 너무 죽고 사는 거야. 죽고 못 사는 건데 남자네는 뭐 결혼하라고 하고 여자네 쪽에서는 죽어도 안 된다고. 왜냐면 딸을 하루아침에 농민이에요. 농장원 시킬 수 없는 그렇죠. 거야. 농민 시키면 개고생하잖아. 그러니까 둘이 사랑한다 굴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같이 죽었어. 그거 보고 와.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 영화로는 도시처녀 시집와요가 있으면서 현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방 현실이 없으니까 있는 거예요. 북한 영화는. 그렇게 그러니까 하라고. 그냥 선전용이니까. 그러면 지방 여자가 평양에 시집 갈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특수한 경우. 네. 그러면 평양 남자가 지방 가야 돼. 함흥으로 오거나 그런 이제는 경우는 그래. 있어. 아 진짜? 그러니까 평양 남자인데 지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으면은 그 남자가 평양에 못 살고 함흥으로 오는 사람은 봤어 내가. 그러니까 지방. 평양 사람은 아예 평양에서 살려면 평양에 있는 그죠. 여자나 그 남자를 여자가 만나야 그렇죠. 만나야 되고. 되고. 그러니까 끼리끼리 놀아라 이거지. 그냥 그리고 저희 일용하지 말라 이거야. 저희 옆에 강산이 있었어요. 강산인데 그때 정말 힘들게 살 때 이게 부부가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다 팔고 안 되니까 그 집에 있는 가마까지 다 팔아가지고 밥을 먹고 애가 둘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지약을 먹고 4명이 그 밥을 먹고 그날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자살을 했는데 뭐 그 집에서 굴뚝에 연기가 안 나가니까 인민반장이 들어가 봤는데 싸늘하게 다 굳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굳어 있었으니까 막
동네에서 막 모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모여왔는데 참 마음 아픈 게 여기는 만약에 탑스타가 사망을 해도 만약 자살을 선택하는 분이 있어도 세월이 지나도 그 팬들이 그분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잊지 못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네네네네. 북한에는 자살이라는 그 자체가 그쵸. 출신 계급이 벌써 민족 반역자로 떨어지는 맞아요, 길이에요. 맞아요. 근데 자살 계급. 그러다 나니까 그 친척들이 와서 그 시신을 다치지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시신을 이렇게 거적대기 같은 데다가 그러니까. 민족 반역자기 때문에 간에 들어갈 자격이 없대요. 아,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자살하네요? 아니고 그 그래. 여자 그 아내분 동생이 군사복무를 하고 네. 있었어요. 개성에서 군사복무했는데 사범대학을 배치 완전 대학 추천 받은 시각에 누나가 자살을 한 거예요. 아예 탈락시켜놓고 그 사람을 강산에다가 무리 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민족 반역자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 한 명이 정말 죽기가 정말 죽음도 마음대로 선택을 못 못해요. 죽네. 내 계급적 토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그 화폐개혁 북한에서 했을 때 자살률이 그렇게 많았대요. 자살하는 네, 사람들이 맞아요. 민족 반역자들이 정말 수없이 많이 나왔을 아, 거예요. 그 자살 얘기하니까 웃긴 얘기 하나 하겠는데 자살하려고 하다가 그 먹을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검은 머리 팥불에 되도록 깨가 쏟아지게 살았던 부부도 네. 먹을 게 없으니까 싸우더라고. 싸우죠. 야, 진짜 싸우다가 쌀떡에 인심 난다. 그 중에서 제일 피해자는 남자야 그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 세. 야, 할아버지가 좋아 나 죽고 말겠다고 그러니까 죽어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나갔어요. 우리 동네에서 있은 일이야. 근데 아, 할머니가 나가니까 이너치네. 옛날 생각하면 너무 죽고 못 살 정도로 좋았는데 진짜 그치, 이 그치. 먹을 것 때문에 아이 어디 혼나보라 하더니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니고 그런데도 죽으라냐. 그러니까 뭐 그래도 죽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그럼 내가 자살자 가족 계급을 만들어 주겠어 하고 이거 올라가서 이거 메고 누가 봐도 죽은 것처럼 몸 매달아 가지고 딱 거기 있었거든. 거기 딱 있었어. 근데 반장이 들어간 거야. 진짜 있은 일이야. 반장이 딱 들어다가 하더니 문 딱 잡고 막 뛰어나갔어요. 그다음에 아 진짜 이거 뭐야 소문나지 않아. 어떨까 하는데 또 누가 오는 소리가 나. 그러니까 또 거기 죽은 척하고 있었지. 반장이 또 들어간 거야. 근데 이번에는 마대를 들고 들어왔어. 담아가려고. 아니 도둑질해 가려고 어머, 그 와중에 어머. 아 집안의 재산을 야, 사람 죽은 줄 알고 야.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가지고 들어간 거야. 어머. 아니 그 정도로 나라가 갈 때까지 갔지. 그렇지. 너무 그 배고프니까. 그다음에 가서 막 담는데 너무 매달려갖고 이거 보다가 살아난 척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죽은 척하다 보면 아 진짜 안타깝다 그러고. 저거다 훅 아는 빼앗겨가지고 척하기도 그렇고. 빼앗겨가지고 마누라한테 말을 하면 그분이 기절하고. 마누라한테 또 혼날 것 같고 아니 그러다가 반장 너무하지 않소? 그러게. 아직 안 말을 죽었어. 했네. 반장이 담다가 돌아도 못 보고 기절하지. 진짜 기절했어. 야, 거기서 돌아보면 한마디 해줘. 아직 안 죽었어. 죽은 줄 알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어떤 죽은 거 살려내는 방법. 재산 훔쳐가라고. 맞아. 그래서 그 정도로 그 자살도 많았고, 예, 그랬죠. 다 민족 반역자가 되는 길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 계급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계급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총사를 우리 동네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맞아. 정말 진짜 많이 북한 영화 할 때는 시청률이 안 나오다가 98년. 공개 재판할 때는 시청률이 그냥 완전 치솟아. 왜냐하면 그 북한에서 보내는 영화들은 다 선전용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살아가는 이야기, 리얼하고 긴장되고 이런 이야기 들을 곳은 재판밖에 없어요. 그게 와서 그 사람이 범죄를 어떻게 했는지 이걸 맞아요. 구경하다 보면 너무 기가 막혀. 북한은 그 사람 뒤에 죽는 건 상관도 없어. 그걸 두더웨게 막 근데 내가 말하자면 건 죽일 때 너를 잘못 낳은 부모의 이름으로 그리고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 맞아요. 맞아. 이러고 써거든. 너를 좀 잘못 낳은 부모예요. 아니 부모가 뭐 계급이야 이건. 부모를 잘못 그리고 가족들 만났어. 다 부르잖아요. 거기에 가족들도. 근데 더 충격인 건 그럼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죽여라 그래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은 욕해야 돼. 맞아. 절대 동정하면 안 돼. 맞아.
이게 사회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것도 진짜 그래서 그 사람들 입에다 재갈을 물리고 나오잖아요. 말을 못하게. 다 시체가 거인된 거네요. 질질 끌고. 그래서 저도 그 엄청 많이 그 죽일 때 나가 봤었는데 진짜 그때 9살인가 10살 때였어요. 어른들 다리 짜면서 이렇게 봤는데 총 들어! 딱 사격 준비 딱 하니까 뭐 그 사람들도 다 포박되어 있는데 맞지. 움직이더라고요. 당연하지. 말하려고. 맞지. 억울하다고라도 뭐라도 얘기를 하려고 했겠죠? 근데 뭐 가차없이 싸워버리니까 그냥 3번 딱딱 꺾이더니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그 내가- 바늘 딱 접어서 가만히에 딱 해가지고 싸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거적대 트럭에다가 휙 휙 던지는 던져가지고 그거는 옛날이고 지금은 하도 죽여가지고 사람 시체를 최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뒤로 꺾고 뒤로 앞으로 안 꺾고 뒤로 꺾어요? 뒤로 꺾으면 딱 꺾여 이렇게 네, 맞아요. 딱 꺾여서 사람이 이렇게 붙어. 저 봤어요. 그러면 포대에다 넣는 요만한데 쏙 들어가. 발로 꺾더라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짐승보다 못하게. 그래서 그 물고기 그 10kg 판대기처럼 얼큰 거 알죠? 착 세워. 그렇게 내가서 그냥 대충 묻어버리고 그게 지금 북한 현실이지. 이제는 뭐 그나마 그 교화소 같은 데는 더 하잖아요. 교화소 같은 데는 우리 그 고모가 교화소 그 갔다가 8년 살고 나왔거든요. 진짜? 15년 받았는데 불사신이네. 그 15년 받았는데 그 중간에 무슨 뭐 특사 여기로 말하면 특사 그런 거 받아가지고 대사령. 받아가지고 7년을 그거 하고 8년 모범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는 그 속도전떡을 금떡이라 그런대요. 최고지. 응, 금떡 죽으면서 금떡 한 입만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죽는데요. 근데 시체를 하루에도 몇 수십 명이 이렇게 죽으니까 시체 그 창고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버리는데 다 그래, 다 그래. 제수들이 버리는데 그거를 서로 버리러 가겠다는 거야. 왜냐면 그거를 버리러 가면은 제깃밥 하나 더 준대요. 그래서 그거 서로 버리러 가겠다는데 사람이 기가 찬 게 딱 반으로 딱 접으면 정말 작대요. 정말 작은데 사회에서는 그나마 그 가만히네 마대네 뭐 이렇게 넣잖아요. 거기는 안 넣는데 그냥 그 달구지 같은 데다가 실어가지고 사람들이 밀어가지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한꺼번에 다 이렇게 넣는데 오늘 죽은 사람이 아니고 일주일 전에 죽은 사람은 맞아. 이미 몸이 다 썩어가지고 구데기 끼고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하대. 그러면서 이제 근데 거기서도 이제 죽는 게 이제 우리는 죽으면 불쌍하다는데 죽은 게 불쌍하지 않는 거야. 왜냐면 그 사람이 쓰다가 간 양말짝 하나라도 옷 하나라도 그게 내 거로 거기서-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거기서 재산이야. 그 안에서는. 그게 재산, 바늘 하나가 재산이라는 거지 거기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 그 지금 얘기하면서 막 지금 나와가지고 얘기하면서 되게 많이 울더라고. 근데 거기서는 거기서는 그게 눈물이 하나도 안 나. 나지. 하나도 안 나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 눈물 나가지고 막 얘기하는 게 울면서 얘기하더라고. 그게 그쪽이 사실은 북한은 계급이 많은데 계급이 없는 게 바로 그쪽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급은 사람한테만 해당되거든. 근데 그쪽에 가서는 공민권 박탈하는 거 알아요? 박탈한대요. 민증도 그렇죠. 없어. 일단 거기 가면 응. 사람이 아니에요. 개돼지.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하면 시신을 들고 가는데 무겁잖아요. 그러면 톨라고 그래. 톨라는 게 뭔지 알아? 나도 몰랐는데 톨면 20kg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출이라는 거야. 이미 죽은 시체니까 각 두는 거나 출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일주일간 창고에 있다 보면 그냥 그 버쌈이나 무슨 이렇게 그런 것처럼 후두루 이렇게 형체가 없이 막 토로지는 거야. 그렇대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그 전거리 교화소에 있어가지고 면회를 갔어요. 제가 진짜 거기 갈 때는 진짜 굼가루 그게 엄청난 영양식이거든요. 섞어서 그래서 그 그 굼가루로. 25kg짜리에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설탕부터 시작해갖고 좀 있는 집들은 섞어서 영양식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가요. 그거 들고 이렇게 갔는데 가다 보면은 그 옆에 다 논으로 이렇게 밭을 일구고 뭐 강냉이도 심고 뭐 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렬로 나와가지고 정말 옷도 막 완전 후죽에 다 빵꾸 나고 난리다니. 일렬로 줄 서갖고 호미랑 들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풀도 그렇게 다 길러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가는데 차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사람 절대 안 비켜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를 모르는데 뭐 그냥 죽여라 하고 있잖아요. 절대 안 비켜요. 그 사람들 갈 때까지 그 걸음에 맞춰서 차가 가야 돼요. 절대 비켜서질 않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들이고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북한은 워낙 식량을 안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신력이 강한 놈은 살아남고 정신력이 약한 놈은 그냥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냥 죽어버리는. 그 사람이 사람 취급을 안 받는 계급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북한은 그렇게 내쳐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그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죽더라고. 그리고 막 난 아는 사람인데 막 와서 옛날에 뭐 세고 강하고 이런 이미지 어디까지 다 없어요. 그냥 와서 성구가 도와줘. 이런 말 할 정도면 좀 있으면 죽을 사람이야. 성구가 도와줘 막 이러고. 자존심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급 중에 최하층 계급 이야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네. 근데 지금은 좀 이건 지금 이제 간방 이야기잖아요. 김정일 때만 해도 그래도 간부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쪽에서 줄을 많이 섰어요. 근데 김정은이가 딱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내가 토대가 좋아서 어떻게든 최고층 계급이 되자 이런 생각을 버려요. 왜냐하면 김정은이는 같이 이렇게 일하다가도 그냥 막 쏴 죽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어느 선을 밟아서 내가 선을 되게 이걸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는 이제는 계급보다는 살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런 걸로 부류가 나눠져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막 좀 어떻게든 뭐 불법이든 비법이든 간부들을 끼고 그냥 내 토대가 괜찮아요. 내 아버지가 남한 출신이어도 괜찮고 그걸 이제는 상관없어. 상관 안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능력 있는 사람을 살 줄 아는 사람이라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처럼 이렇게 탈북자들이 있는 네네네. 가족을 그런 사람은 주체형이 인간이 태어난 집 이렇게 야다가 인간으로 가리는 거예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살 줄 아는 사람, 맞아요. 우리 같은 탈북자를 둔 가족은 주체형이 인간이 태어난 집 이렇게 약간 사람들이 이렇게 부류별로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북한을 떠나온 지 6개월 되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진짜 북한에서 그러냐 그래도 저 집 가족이 남한에 갔다면 이러지 않냐 하니까 이야 범이 담배 피울 때 소리입니다. 저 집에 남조서에 친척이 있다면 이야 좋겠다 이렇게 그렇지. 실질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계급 사이도 이제는 종말을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현실에 맞게 이제 사람들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외부에서 압력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네. 북한이 배급이 끊기면서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먹고 살겠다고 본인들의 노력이 막 해서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토대고 뭐고 중요치 않아. 그쵸. 계급도 안 중요해. 네. 맞아요. 장사해서 돈 벌어야 된다. 이런 유형이 많아지고 최근에는 이거는 한 5년 전, 6년 전부터 있었어요. 노동당원에서 노동당원이면 핵심 계층이잖아요. 거기서 그쵸. 핵심까지는 아니고 핵심은까지는 일반 아니죠. 계층으로 일반- 좀 어쩌 해갖고 예. 출당하는 게 담배가 금강산 담배가 두막대기 주면 출당이었어 예, 그때는. 맞아요. 지금은 출당이 유행이야. 맞아요. 노동당원 돼봤자 핵심 인군 중이니까 계속 가서 해외를 해. 그리고 일반 군중들을 어떻게 교육해라, 교양해라. 그래서 평등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 계급을 갈라놓고 불러가지고 평등을 만들겠대 지금. 그게 뭐야? 근데 맞아. 어쨌든 북한이 그 계급을 나눠가지고 양정사업소라는 데서 양정으로 배급을 주면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정치를 했었는데 그게 이미 끊겨버리니까 그게 이제 완전 와야판이 돼버린 거죠. 이 사람들이 나가서 장사하고 뭐 자살하고 뭐 하니까 뭐 계층 사이가 지금 다 거의 무너져가고 있는 그게 바로 맞아. 그게 바로 그 경제 봉쇄. 그렇죠. 그래서 북한의 시스템을 마비시켜 놓는 거예요. 경제 봉쇄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걸로 하니까 그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양정이라는 게 뭐냐면 양정이란 건 북한에만 있는 용어. 여기서 양정이란 말 들어봐. 쌀을 못 들어봤어요, 저는. 양식은 가공하는 정치다. 그래서 먹을 거로 통제를 해 북한. 맞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양정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아 이게 뭐 어찌 계급 사회 얘기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조금 더 하면 북한 전문가들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광폭 정치, 광폭 정치 그리고 노동당의 군중 정책. 이게 뭐냐 하면 북한은 자기네는 평등 사회다. 이걸 주장하는 사회인데 평등 사회를 주장하지 않는 사회에 없는 용어가 있는 거예요. 광폭 정치. 어이없어. 군중 정책. 이거는 자기네가 평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가 경험한 바로는 평등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고 평등 사회를 만들자면 평등한 노동자 농민을 통제하는 또 다른 계층이 필요한 거예요. 평등 사회를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은 얘가 나보다 더 잘 돼요. 그러면 이거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또 신고하게 만들어놔요, 북한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하고 신고를 받아주고 처벌하고 하자면 이걸 통제하는 계층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층이 바로 누구냐면 아까 처음에 제가 세 부류로 얘기했다면 중가운데 제일 위에의 그 사상을 받고 지시를 받고 제일 밑에 계층을 통제하는 보위부, 보안원, 뭐 간부, 당일꾼 뭐 이런 사람들이 가운데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층은 국가에서 배급을 주니까 그걸 먹고 밑에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예, 밑에 사람들은 굶어도 이 사람들은 무조건 배급을 주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배급을 주는 쌀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것은 외부에서 그리고 개성공단과 같은 데서 나오는 수익으로 이 사람들의 배급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쌀을 지원했는데 우리는 그 구경도 못했다. 장마당에서 포대는 본 적 있다. 네, 못 먹었다. 이게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북한을 지원하고 그리고 개성공단을 늘리고 이게 과연 북한의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 북한의 그 지도 세력, 북한의 그 권력을 더 단단히 다져주는 것으로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심중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황당한 진짜 북한 이야기 황진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